이야기를 탈탈 터는 탈탈탈 전주현 선생님 모시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회차에서 딱 끊어진 데가 이제 몽골입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네. 울란바토르 공항에 그때도 7명이 네. 가죠. 오, 그럼 다 같이 빨리 다, 오신 거네요? 예, 7명이 타가지고 오는데 저는 많이 부풀었죠. 과연 어떻게 한 대를 받을까? 기자회견은 하는지. 한영 인파가 막 그 한영에 나는 들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고 뭐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준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뜨고 2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비행기 탔을 때는 어땠어요? 난 처음 타죠. 비행기 처음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비행기가 이게 뜨긴 뜨나 탔는데 진짜 뜨는 거예요. 근데 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한데 이 가슴이 탁 내려앉고 그리고 뭐 그냥 한참 있다가 이제 안전띠 풀고 이게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비행기 안을 어떻게 생겼나?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어리둥절하죠. 이게 자유세계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도착하면 나는 여권을 받으면 바로 또 비행기 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부풀었죠. 그러면서 지금 한쪽으로는 또 기자회견 시키는가, 꽃다발을 주는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풀어서 이렇게 해서 막 타고 오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다 빠진 다음에 마지막에 빠진다는 거예요. 뒷문으로. 왜 이렇게 하지? 근데 다 빠지고 마지막으로 빠졌죠. 근데 또 뒷문으로 빠진데 공항에 사람 한 명도 없고. 그거 상상하셨구나. 북한에서는 그 사다리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리잖아요. 그래. 그거 상상하셨구나. 뭐 만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뒤로 빠지고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죠. 그 다음부터 위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명을 받을 줄 알았는데 뒤로 빠진다. 어딘가 모르게 끌려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7명 중에 또 저만 남자죠. 6명 여자들은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주머니 끄고 뭐 가방에 있고 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놓고 그럼 맨 마티즈 물어보고 다른 6명은 다 그러면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나한테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왔냐고.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가 아니라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 왜 왔는가 그런다. 들어왔으니까 왔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북한에서 또 있을 일을 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다 했다. 내가 왜 말을 안 할까봐 미리 이렇게 유럽을 주나 그랬죠. 그러니까 가서 대기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부터 독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엘리트였으니까. 난 그 생각을 못하고 왜 따로 북한 사람인데 왜 난 따로 하지? 다시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도 들지요. 무서웠겠다. 많이 무섭지. 그래서 보내지 않겠지 하고서 있었죠. 독방에 막 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 어디 갈지도 없고 계속 있어서 그래서 또 뭐 보니까 이제 이제 취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다 하고 조사를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세게 받으시는 거죠. 엘리트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많고 지위도 있었고 하니까 조금 오래 걸렸죠. 또 뭐 알려드려야 할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원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기관에서 또 다시 또 막 찾아오죠.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 안 가면 난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정부 기관에서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좀 느낌이 자꾸 그래가지고 거기서 위축됐던 게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한원 졸업 한 달을 앞뒀죠. 제가 또 우리 기수에 총무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남녀로서 그때는 안성에 같이 있을 네. 때예요. 남녀 분리되기 전이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119명인가 많았네요. 한 기에. 한 기에 119명 남녀노소가 다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그리고 한 달 전이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면 뭐라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부푸는 겁니다. 예, 그것도 집을 또 어디 한 달 전에 그런 게 나오니까 집을 다 변성받고 이랬는데 총무 부총무는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무슨 오락부장 이런 거는 좀 가고 싶은데 가는 선택권이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때는 총무하고 부총무만 네, 총무하고 선택권 주고 부총무만, 네. 그런 나머지는 이제 맞아요. 추첨으로. 가고. 근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서울이죠. 그냥 서울. 그래 서울. 북한 있을 때보다 이제 서울을 그렇게 세계적인 도시고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또 근데 그 조사하는 분들이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초조하지 않게 그렇죠. 좀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위압감을 가지니까 뭐랄까 곁을 주기 싫더라고요. 근데 안내를 받는다 해도 이건 거짓말이구나. 써먹다 버리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내가 진실하면 알아주겠지 하고 했죠. 그래서 또 이분들이 조사하다가 또 독방에 있으니까 안쓰러운지 또 데리고 나가 식사도 시키고 양복 그 호텔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네. 양복도 또 사 입혀주고 시계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간식도 넣어주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 처음의 인상이 계속 그럼요.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그때 좀 풀어주고 근데 한원 또 들어와서도 또 계속 오시니까 그러면서 또 돈도 또 주고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 괜찮아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우선 나는 돈 때문에 탈북했으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좋더라고요. 그때는 원화로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그냥 이렇게 이어서 그때 달러로 안 받으시고 그냥 원화로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전 놀랐던 게 네. 우리 북한에서는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달러도 그냥 쓸 수 있고 네. 중국 돈도 그냥 바로바로 장마당에 가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돈을 저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나가서 장마당에 가서나 그냥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꿔야 된다고 해서 네. 야,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되고 우리 북한에다가는 비할 수도 없이 그런 나라인데 왜 이거를 그냥 못 쓰지? 북한도 다 쓰는데 선생님 언니야 카드 다 쓰고 하는데 무슨 현금을 가지고 쓸 생각을 해.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조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은 진짜 모든 나라 돈이다. 네. 그게 왜 그런 건지 박사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 돈 자체가 워낙 가치가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북한 돈을 신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휴지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환전소 거쳤다가 북한 돈 받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화 다 쓰는 거죠. 요새는 북한 장마당 가면 이렇게 달러는 얼마, 위안화는 얼마, 엔으로는 얼마, 바로 그냥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그냥 머릿속 이 환율을 돌려갖고 탁탁탁 얘기해. 네, 바로바로 계산도 없이 네. 그냥 이야기해 주시죠. 한국은 왜 원으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외화를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경제 말하자면 이 구조나 체제가 좀 이제 흔들리니까 그렇죠. 한국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돈만 쓰게 한 거죠. 네. 외국에 나갈 때만 딱 바꾸고. 그렇죠. 그 나라 나갈 때는 한국 돈 뭐 얼마든지 대한민국 돈의 신용을 의심하는 한국 국민은 없으니까 뭐 외국 나갈 때는 달러도 바꿀 수 있고 엔화도 바꿀 수 있고 중국 위안화도 환전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저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암시장 이 블랙 마켓이라 그러죠 영어로. 네. 그러니까 공식 환율보다 항상 이제 더 쳐주는 거죠. 예, 뭔지 이게 나라가 어지러우면 10배 이상 많이 주는 암달러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남대문 이런 데 가면 이제 암달러 바꿔주는 분들이. 거짓 화폐가 또 유통이 되고. 거짓 화폐까지는 유통이 안 돼도 아무튼 더 많이 쳐주는 거죠. 하여튼 북한은 거짓 화폐도 유통이 되고. 가짜 돈. 네, 그래서 그러는구나. 자, 아무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용돈도 좀 받으시고 네. 기분도 좋아지시고.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서울로 받으니까 더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뭘 하겠냐 이 예,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경제사 네. 자격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북한 경제를 배웠지만 그래도 제가 남한의 경제는 다 똑같지 않겠나.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고, 그렇죠. 예, 소비가 있으면 생산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산 관리라든가 또 뭐 배워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시험을 한번 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인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나가서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자 했죠. 근데 35살까지는 지원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지원. 대학 지원.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벌어서라도 남한을 다시 한번 배우자. 근데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자격 시험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배웠을 때 그 북한 학력 그 경제사 자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검증 경제사를 이렇게 해서 다시 자격증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좌절을 했죠. 그럼 다시 배워야 되나 4년.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하나원을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에 있는데 브로커가 또 전화 오죠. 브로커 전화해서 브로커 비용을 제가 50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올 때 돈이 300만 원 주는데 이제 임대아파트 임대료 내고 보증금을 뭐 거기에 내는 한 15만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뭐 냉장고 사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또 한 50만 원 정도 빠지고 TV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또 TV 넣고 그땐 또 핸드폰도 좀 해야 되고 이러저러 하니까 거의 100만 원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커한테 그랬지. 나 200밖에 없다. 200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200이 없은다면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야기해봐 달라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손도장 찍었던 계약서.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200을 다 가져가겠냐 안 가져가겠냐는 거야. 먼저 50만 원만 달래요. 그래서 150만 원은 이제 직장 잡을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직장을 잡으면 바로 150을 넣어서 200을 맞춰달라.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성근하게 오자마자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다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있는 돈을 있으면서도 안 주겠다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안 좋으니까 감정에 앞서서 다 받아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저는 뭐 형편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심이 통했네요. 그렇죠. 진심이 통했나 봐요. 50만 원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장이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파트 건설장에 갔죠. 그냥 가니까 일은 시켜요. 일은 시키는데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히트를 이렇게 철판 히트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 치겠다고. 그래서 한 번도 못 해봤지. 못 해봤다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는 거예요. 그 해야죠. 그럼 못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능공들은 이게 1시간이면 한 면 다 하는 거예요. 나 1시간 돼도 2장도 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고 뭐 시멘트 포대 좀 날라다 드리면 안 되겠나? 그건 하는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가야죠 뭐 집에. 근데 겨울이에요. 12월 며칠 날에 나왔는데 12월 15일 날 나왔나? 바로 일하러 갔죠.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죠. 와서 다음 날에 전화했죠. 제가 가만 생각해 히트는 할 수 있겠다. 오라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또 가니까 7시부터 시작하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니까 한 시간에 한 2장은 붙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되고. 근데 하루에 얼마 주는 거 하니까 15만 원 준대요. 초봉이라. 다른 사람은 얼마가 한 3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준대요. 하루에요? 예. 근데 그건 좀 많이 주는데, 근데 그것도 그 소개로 해서 가게 돼서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멘트 포대 날라 해서 시멘트 포대를 네. 오순까지 날랐지요. 그 10kg인가 20kg짜리인가 그걸 날라서 하루 종일 날랐는데 야 그때 논닝바람 날랐어요. 그 추운 겨울에 너무 땀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는데 밥도 못 해먹고 그냥 잤죠. 근데 아침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나가서 또 하고 한 3일 했나? 그 다음날에 일은 못 난 거예요. 일 안 하다가 그거 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 못 나갈 것 같아서 하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일한 걸로 하고 돈을 네. 그 아는 사람이니까 돈을 그냥 15만 원 쳐서 주겠으니까 아무 때나 가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흘 일했죠. 그리고 포기했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공부도 못하고 브로커 비용 물기는 커녕 내 병원 비용도 안 나오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선 보험에 먼저 가입했죠. 그때 몸이 아프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 보험 설계사들 막 찾고 막 하는데 전화하자마자 다 벌써 상담부터 시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 상담을 해서 하는데 이런저런 보험 다 하지 말고 실비보험만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100% 됐어요. 지금은 80%인가 90%인가 이렇게 쓰죠. 그 100%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실감하기는 언젠가 조기 축구 하다가 무릎 인대가 부러져서 한번 입원을 했어요. 네. 근데 700 얼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100% 이게 커버가 되고 보험 보장받고 또 입원비 하루에 입원 시작해서 첫날부터 2만 원에 간병비 1만 원인 거예요. 그럼 3만 원이잖아요. 네. 간병비를 주겠다 하면 간병을 주면 되는데 난 간병비 안 쓰고 내가 혼자 하겠다. 그래서 3일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45일인가 했죠. 그러면 3, 40,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비 700만 원 다 내가 받고 45일이니까 130만 원인가 돈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이래서 좋구나. 근데 한 달 보험료를 해야 4만, 5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이래서 좋구나. 거의 1,00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아무튼 조기 축구 생각보다 격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을 찾으셨어요? 많이 고민을 했죠. 공부를 할까, 그냥 일할까 하는데 돈이 우선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잠이 안 오고. 야, 그래서 또 어떡할까, 술 먹어볼까. 그때 술을 많이 안 하죠. 근데 그때부터 술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술 먹으니까 막 꼬꾸라지고 토하고 막 하는 네. 먹지 않던 술이니까. 그리고 또 담배도 또 막 손대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누라 생각이 나죠. 이때 옆에 마누라가 있으면 이런 거 다 절제시키지 않았을까. 이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오겠나 안 오겠나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경까지 왔다가 오빠들이 소리하는 거예요. 못 온다. 그러니까 완전 나는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온다 해놓고 했는데 못 온다는. 그래 돈도 다 대출 받아놓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로 갚고 하니까 수수료가 또 나가고.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못 오는 걸로 정리 다 했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 가야 되겠다 해서 고속버스 그 전에 저기 동네 정육점에 고기 가공하는 정육점에 고기 가공하는 데예요. 그렇게 가서 그래서 갈비에다 이제 풀 발라서 이 살 붙이는 거 그래서 봤어요. 네. 무슨 풀 이렇게 풀이 아니고 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고기 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일명 저 고기풀이라는 건데요. 요새 저 가끔 가보시면은 무슨 그 뼈는 국내산, 고기는 뭐 미국산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 예. 네, 이렇게 고기풀로 붙이는. 맞습니다. 네. 그때 미국산인가 호거서 산 고기에다가 또 차를 빡 들어왔는데 맨 뼈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다 하여가는데 또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고기만 들어오는 냉동 고기 들어오는데 그것도 미국산 고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기계에다 다 썰어가지고 딱 이렇게 뼈 다 넣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국 갈비 맛이 나게. 네. 그거 그렇지. 뭐 먹어도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일명 고기풀이라는 건데. 그래서 네. 그게 다녔죠. 다녔는데 재밌었어요.
왜냐면 고기를 시큼 먹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월급을 못 주면 고기를 14kg씩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또 고기 받아서 뭐 합니까? 네. 그 브로커한테 전화했지. 여기 쇠고기 14kg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네. 무슨 고기인가요? 쇠고기라니까 가져가라고. 딸같이 와서 막 오는 거예요. 차 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월급을 이거 받았다. 아니 현금으로 주시지. 근데 그게 유통이 안 됐나 봐요. 네. 어려웠나 봐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음 달에는 일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아유. 저도 가슴 아프죠. 네. 정이 들었던 그쵸, 직장인. 일자리 주셨는데. 예, 일자리 주셨고 사장님도 막 열심히 해서 정심도 저하고 똑같이 3명씩 일했어요. 아가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장하고 3명씩 일했는데 자기도 이제 힘들어서 접겠다고. 아, 이게 자본주의구나. 힘들면 사장도 힘들어지는구나. 돈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고민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일 찾으면 되지요. 근데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까지 하는 건 너밖에 없다. 다 자르면 네. 난리 난답니다. 하루에 대해서 그 돈 받아간다고. 근데 너는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저기 고기 나머지는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요. 제가 그거 가져가서 어디다 뭐. 그래서 전화했지. 친구들한테. 우리 부총무한테도 전화하고 평택에 사는 전화해서 얘 와서 고기 좀 가져가 하니까. 네. 그래서 가져가서 다 먹었어요. 엄청 잘 먹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 고기는 팔지도 못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가져가? 하나원 동기분들 다. 동기분들 네. 와서 여기 쭉 가까운 데 있는 분들, 네. 차에 있는 분들 와서 다 싣고 갔죠. 그 지금도 전화하면 고기 없습니까?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 그렇게 되고 나는 네. 나와가지고 브로커 이 우두머리죠. 제일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돈을 못 벌 것 같다. 생긴 것도 돈 못 벌게 생겼고 네. 지금도 안 되겠고 여기는 사오정이야. 그건 난 무슨 말인가 해서 사오정이라는 거. 사오정이 뭐예요? 45살이면 대기업에서 다 정년퇴직한다는 거예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런 말도 또 처음 들으니까 이게 내가 괜히 왔나 이게 가슴이 쿵 가슴이 쿵 내려앉죠. 나는 공부 시작해서 이제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너무 붕 떠 있었구나.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럼 브로커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팔아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되는 생각까지 하죠. 그러니까 됐어. 고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쇠고기가 엄청 비싸다는 거래요. 실제 가격을 치면 비싸죠. 그래서 나는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네. 이게 고기로. 고기다. 쇠고기다 하니까 한우겠지. 여기 어디 미국산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럼 한우는 비싼 거 아니까 한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 14kg잖아요. 네. 엄청난 거예요. 갈비 딱 붙어 있는 그 14kg짜리. 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00만 원 다 받은 걸로 하고 하자. 그럼 나 50만 원만 낸 거예요. 네. 그 브로커하고도 지금도 연락이 돼가지고 그럼 저 그 고기 사장님하고는요? 거기 사장님하고는 연락처 끊겼어요. 또 바뀌었더라고. 저도 또 그 사이에 또 전화번호 네. 바뀌었고 그래 생각해서 야, 전화번호를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전화번호 바꿔서 그때 정부기관에 계시던 분들이 저하고 끊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때 연결됐으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 방송 보시고 연락 연락 주시면 좋겠죠. 예,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찾은 직장이 이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예,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렇게 화물 받고 부리고 보내고 하는 그겁니다. 아. 예. 고속버스 편에 이렇게 버스 급한 편으로 화물 보내는 화물들이 있어요. 네, 그 화물. 네. 그 화물을 이제 취급소에서 했는데 밤에만 합니다.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하는데 밤에만 제가 8달 일했죠. 근데 힘들더라고요. 밤에만 일하니까 낮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왜 그 일을 했냐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시민대학이 있죠. 자유시민대학에서 공부를 8개월 해야 되죠. 초기 정착을 배웁니다. 그럼 거기서 배우면서 낮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밤에는 또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배우는 것도 있고 돈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네. 그래서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직업을 바꿔보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나는 그때 좋았어요. 밤에 이렇게 하고 돈 받고, 그리고 또 그거 뭐 하냐면 하다 나면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 내리면 짐이 많은 거 있어요. 그럼 구루마 여기 옆에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구루마 하나 사가지고 또 구루마에 이렇게 해서 짐 딱 해서 택시까지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네, 5,000원 이게 네. 팁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좋으면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날라서 막 날라다 주면 10,000원 더 주는 거예요. 그럼 하룻밤에 10만 원 더 받는 때도 있어요. 그 밤새 12시간 동안 그렇게 그 구루마 하나 샀죠. 이렇게 딱 이렇게 구루마 하나 사고. 네. 그 출근할 때는 원래 가지고 다닐 때였는데 거기다 이제 딱 주세해서 키 딱 잠가 놓고 그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야,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하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네. 근데 너무 좀 그때 까매기도 과메기죠. 포항 까매기. 네. 그때 생식으로 먹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걸 이제 막 가서 못 날아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제가 날라드릴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거기 택시비까지 해서 여러 번 날라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5,000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돈이 현금이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받았어요. 그래 고맙다고 저기 오는데 잠깐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매기 이렇게 네.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게 이렇게 많이 줘요. 네. 그리고 여기 물미역하고 요거 싸서 먹으라고 고추장에서. 근데 밤이잖아요. 그래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모르니까 뭐 생거 먹으라니까. 네. 가메기 생거 먹어보셨어요? 가베기가 뭐예요? 가메기 이거 모르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과메기가 저 꽁치. 관목어라고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그 생선 뭐더라 이 꽁치를 치다가 이 눈 있는 데를 이렇게 꿰서 말려요. 말려가지고 아주 생건 아니고 좀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린. 아주 생건 아니고 네. 꾸덕꾸덕한 노랗게 기름 뜨고 밤새기 쫙 나는데 진짜 포항 과메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침이 그걸 우리 직원들이 쭉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난 집 날라다 집 나르는 건 나밖에 없었어요. 네. 다 노는 거예요. 왜 놀아요, 딴 분들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네. 그 힘들어하는 사람은 난 원래 도와주려고 그냥 이렇게 막 지고 날라가 했는데 돈 주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구루마 있으면 그냥 네. 나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정해진 일만 하고. 네. 정해진 일만 내일이 아니니까 난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해준 건데 돈이 생기니까 직업으로 바꾼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까메기 청내놓으니까 한성을 확 지르. 네. 이 까메기 아니야. 네. 물미역 여기 있고 네. 고추장 여기 있고 네. 한 자리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걸리 사고 막 난리 나는. 네. 젓가락도 갖고. 네, 그러니까 막 뜯어서 막 이렇게 사먹는. 저는 못 먹었어요. 왜요? 한 입도 못. 난 처음에는 좀 낯서니까. 엄청 낯설지요. 네. 이 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햇빛에 약간 건조만 한 건데. 그래서 맛있는데. 그분들은 잘 먹었다고 나 얼마나 좋아. 그때부터 서먹서먹하던 그 인연들이 야 대박이 친 거예요. 네. 이야 까메기 난 그래 별명이 까메기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그분들은 전 선생님이 북한에서 온 걸 모르죠. 그때는 모르고. 그 왜 안 먹냐고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나는 이거 먹을 줄 모른다고 이랬죠. 모르는가 봐.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말투는 이상한데 조선족으로 알고 계세요. 물어는 안 봐요. 네. 전 말을 잘 안 해요. 일단 시작하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고 물어보는 말도 한마디만 하지 네. 길게 말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저를 8달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까메기 선생님 오셨다. 출근하면 네. 안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번호 준 거 있었어요. 네. 필요하면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그때 그럼 이 전화번호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다 네. 먹더라고요. 너 아줌마는 갔다 오면 전화해 줘서 잘 팔렸다고 네. 또 조금씩 주고 이러죠. 근데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뭘 좋아해? 나는 게 좋아한다니까 게를 이렇게 해서 이 대게를 이야.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거 엄청 비싸대요. 근데 난 또 네. 그때 그렇게 비싼 거는 또 모르고 그냥 주니까 그래 다 같이 또 나눠 먹은 거예요. 삶아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삶아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나는 그때까지는 혼자 있었죠. 혼자 있다가 그럼 이제 별명이 영덕대게 선생. 영덕대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까메기로 대게를 바꿨으면 했는데 그냥 까메기를 안 바뀌었어요. 그래, 까메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난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없어서 못 먹죠. 야, 거의 지금 거의 진짜 좋다 그러더래요. 건강에도 좋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먹습니다. 그럼 또 바꾸선 거예요 일을? 그 일 그렇지, 하다가 또 바꿔야지. 근데 그 일만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에 북한 대학원 대학교 석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왜 밟았냐면 이제 부대에 가서 군인들한테 이게 실상을 이렇게 안보 강사. 이야기 하다 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체험은 많이 했지만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 그 톤과 이분들이 알기 쉬운 그런 이렇게 멘트도 날리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되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될까 하는데 북한대학원 대학교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니까 부총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부하겠나? 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갔죠.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4년제를 하고 4년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대학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학력 학위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경력은 학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가지고 배우죠. 근데 북한학 배우면서 경제를 했죠. 그리고 사회통일 문화도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때 우리 배아적 6.17 통일부 장관도 다 그때 우리 교수고 양문수 교수가 제 지도 교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배우고 나오니까 전달하는 게 확실히 전달력이 있고 체험과 전달력이 있으니까 호응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재밌어하고. 재밌어하고 궁금해하고 고학력 사장님하고 짜들니까 같이 다니시면 진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네. 이 그 군인들의 심리를 딱딱 알아맞히셔가지고 어떻게 네. 그 오늘하고 말투가 좀 다르게 가나요? 군인들 강의 나가셔가지고 예, 좀 많이 틀리죠.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본 보시면. 여점도 딱딱 짚고 넘어가시면서 네. 그 우리가 안보를 왜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동시에 이제 개그도 많이 군인들이 엄청 재밌어합니다. 네. 시간은 사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네. 계속 질문하고 끝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시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느끼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또 낮에 자시민대학 가서 공부 이게 세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1박 2일 그 장애인 봉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장애인을 처음 접하는 겁니다. 이야, 그래 가봐서 이제 그 다 라운딩하고 장애인들 만나고 막 해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네. 이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 네. 집에도 못 가보고. 그래서 야 이거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는 안 들어도 후원금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했죠. 근데 어떻게 원장님한테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하니까 지금 장애인분들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경사도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실체가 다니는 경사도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3층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너무 빙빙 돌아서 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놔준다는 거예요. 그게 10억이 든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후원자를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게 모은대요. 그래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긍정을 그냥 10만 원을 넣었죠. 그리고 네. 제가
드문드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괜찮대요.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고 우리 대학에다가 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봉사하지 말고 한번 취직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자. 기다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취직까지는 아직 생각이 네. 안 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일요일 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예배 일요일 날 하거든요. 11시. 그럼 예배에 들리는데 장애인 휠체어텐 장애인 분이 시를 이제 읽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거의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시를 읽는데 나의 팔다리가 팔다리 무슨 뭐라 그러지? 나의 팔다리가 없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대학교 과정을 다니고 팔다리 막 쓰시는 막 그런데 발가락을 자꾸 하면서 그걸로 시도 쓰고 막 발가락으로 그리고 시문학 등단도 하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의 팔다리는 장식품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나는 팔다리가 다 있다. 그러면 대학도 졸업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도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직장이면 이왕이면 이분들 도와주는 직장을 다니자.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면 학장님한테 이야기했죠. 마음을 굳히는 방향으로 가겠으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랬지. 근데 바로 한 이틀 있는가 가자는 거예요. 면접 보러. 알았습니다. 그래 학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거기 원장님들 5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설이 커요. 5분이 있으면서 이제 대표이사님이랑 다 같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북한 주민은 처음 받는 겁니다. 처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물어보는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좀 어떻게 살아왔고 뭘 먹고 살았고 인생 스토리가 이제 인생 스토리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럼 점심시간 돼서 식사 또 같이 나가고 들어와서 또 다시 2차 면접을 시작합니다. 신층 면접이 그러면 다른 원장들은 가고 대표이사만 남고 이제는 국장 팀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팀에 가겠는가. 그럼 또 팀장들 또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이 했고 경력이 뭐이고 다 물어보는 완전히 심층 취재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생활재활교사 하겠다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시설팀도 있고 급식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생원도 있고 생활재활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쯤? 2007년. 야, 또 2007년부터 지금 10년째 일하고 계신 데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신망애 복지재단. 예, 맞습니다. 중증 장애인들. 예. 신망애가 이게 어떤 뜻이죠? 믿을 신, 소망망, 사랑애. 그래서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복지재단. 중증 장애인들이 계시네요. 중증 장애인 몇 분이나 계세요? 중증 장애인들만 남녀로서 한 350분 정도 계시는데 남녀로서입니다. 그리고 여성관이 따로 있고 또 너무 힘든 사람들은 와상환자 이런 것도 요양원이 따로 있고 또 경증은 또 이렇게 재활원이 따로 있고 그래서 재활원 원장 무슨 원장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거기 안에 작업장이 2개 있습니다. 차오름 작업장 또 이름터 작업장 뭐 이름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5개 안에 1개 이렇게 있고 직원이 총 합해서 한 170명 정도 이렇게 되게 큽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표이사님 목사님 자체가 또 불편하십니다. 몸이 장애가 있으시고 조금 이 다리를 좀 이렇게 해서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로 따신 건가요? 네, 땄습니다. 또 공부를 또 해서? 공부했죠. 서울사이버대학교 또 다녔죠. 다녀서 2년 과정을 밟고 또 그거는 2년 왜 다녔냐면 그 학력이 있으니까 그냥 편입이 3학년 해가지고 4학년까지 다녀서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뭐 보육교사 따고 가정건강사 따고 그 한 번에 그 따면 다 땁니다. 예, 같이 지금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네. 자격증만 한 9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귀가 하게 열리고 있어요.
기각하길래 자격증 9개 한번 이렇게 꼽아볼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가정건강사, 가정건강사, 보육교사, 북한에 따라 주민 전문 상담사, 이야, 그다음에 심리상담, 심리상담사, 네, 따로, 따로 또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사. 네, 이야. 어쨌거나 그다음에 강사. 강사는 아니에요? 아니 강사 그거는 없고 그다음 또 있는데 요리사는 없어요? 그다음에 대형 면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중장비 대형 중장비 면허. 대형 면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있고 이야. 운전면허까지. 운전면허 그럼 그다음 또 없어요? 10개지. 오, 이렇게 운전면허까지 10개네. 그래서 저 운전면허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야, 한 번에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대학교만 이렇게 해서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인터넷 공부 아니고 어디서 무슨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교육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요. 어느 단체에서 한다? 단체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 한국 지도자 무슨 협의회, 뭐 무슨 이런, 협의회 네. 무슨 이런 데 가서도 수료도 받고 김일주 회장이 하는 그것도 김일주 회장님 하시는 네, 그것도 제가 수료했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예, 맞습니다. 김일주 이사장님. 김일주 이사장. 네. 예, 정말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 때부터 지금이 남북 하나 재단 모체를 그분이 만드셨고 지금까지 그 뭐든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250 넘는 예산을 만든 건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예산도 나올 수 없고 단체도 만들 수 없죠.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어디 계시? 지금도 활동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제가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 김일주 이사장님. 예, 주십시오. 김일주 이사장님은 또 그 탈북 이탈민들 결혼식장 이런 데도 또 빠짐없이 가급적 참석해 주시고 특히 장례식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예, 좋은 일보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많이 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경사에는 경사에는 빠져도 상관없는데 좀 안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에는 자기는 아무 일 다 제껴놓고 북한에 달 주민한테 가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설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 그냥 뭐 다 받았습니까? 그렇죠. 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한 명입니다. 또 입사 날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면은 저 북한에서 말하는 탄생일이 소위 북한 그 공화국 창건일. 창건일이죠. 그래. 입사를 9월 9일 나는 또 탈북민들이랑 많이 친해서. 맞습니다. 정말 좀 이게 소통이 잘 됩니다. 북한식 용어도 입에 이렇게 탁탁 배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상간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막 일을 신나게 재밌게 한 건 아니죠.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들어온 거고 또 초심이 이분들한테 내가 그늘진 마음이나 이런 거 보여주기 싫고 힘든 내색을 하기 싫고 그냥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말 자체가 신망의 재단인데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을 주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망의 중에 애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된다. 그래서 신망의 마지막에 났지만 애자가 있어야 신도 생기고 소망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신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도전을 받고 그러니까 치유된 겁니다. 저도 이분들을 보면서 돌봐주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나는 팔다리가 다 있는데 여러분 같이 삽시다 하고 4명을 제가 담당을 했죠. 그래서 휠체어 2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지적장애 2분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4분 같이 살고 있는데 우선 일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일이니까 직원들과의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어려웠고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북한 이탈 주민이니까
또 이렇게 같이 많이 이렇게 섞이려고 잘 안 하죠. 마음을 사실 참 좀 열기 힘들어하시네. 참 마음은 있어도 예.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아니, 혹시 맞습니다. 이런 말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오히려 좀 조심하게 되고 예. 네,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못 다가간 거지 마음이 없어서 못 다가간 건 그건 아닐 아니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메기입니다. 예. 아. 과메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가메기는 못 가져갔죠. 그래서 그 냉면, 네. 함흥 냉면이라 해서 이렇게 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흥 냉면집에 데려가죠. 네. 데려가서 오늘은 냉면 네. 드실 겁니다, 팀장님. 제가 한번 쏩니다. 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네. 말씀하신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돼? 좋다고 해야 되는지,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무슨 말을 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해주시면 난 반갑겠는데 왜 말 자체를 안 할까? 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그래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팀장님? 네? 팀장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우리 전준 선생님 엘리트인 거 알고 있다. 제가 원산경제대학이라고 소개하면서 네. 이제 면접 볼 때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가 대학으로 승격돼서 네. 이렇게 그걸 새겨 들은 거예요. 그럼 김일성대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자꾸 그래 우리 직원들은 김일성대라고 그래요. 원산경제대라고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해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각인됐는데 네. 그걸 뭐 소외 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직원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커피는 어떤 거 드십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먹을 줄은 모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워야죠. 네. 아메리카 할래요? 믹스 할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모를 때예요. 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아메리카 쪽으로 가시오. 네. 미국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때 뭐 좋다 나쁘다는 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빴지요. 나쁜 생각만 더 많이 네. 들었죠. 저기서. 북한에서 배우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갑시다. 그래서 커피는 저는 아메리카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나 하면 내 걸 안 내놓으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난 또 뭘 요구, 뭘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거예요. 네, 야, 맞습니다. 빨리 들어가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많이 얼마나 좋습니까? 강사님한테서 배우시고 배운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주 친하게들 지내시나요? 이제 10년. 야, 저는 좀 빨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흥냉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네. 커피 다 탑니다. 네. 이야. 나이는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다 밑에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제일 밑에 사람이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셔야지 제가 도와를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나 힘으로 하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컴퓨터는 그때 이게 무슨 타자? 독수리 타법. 예. 한 손가락으로 치는. 예. 네. 그때는 이 손 다 못 썼어요. 그냥 하나로 치고 네. 하나는 마우스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직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잖아요. 네. 공사장 네. 이제 노동부터 시작해서 탈북 후배들한테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천천히 급하면 자꾸 넘어지면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무슨 말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돈이 급하고 직업이 급하고 다 급합니다. 우리는 늦게 왔기 때문에 공부도 하기 쉽고 돈도 벌기 쉽고 집에 돈 보내고 싶기도 하고 고향이 그립기도 하는데 너무 빨리빨리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알지도 못하고 없는데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거세워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속상하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좌절하면 우리 좌절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한 대포 쉬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녀도 보고 겪어도 보고 그렇다 해서 도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도전하면서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을 오픈했으면 좋겠다. 아, 그것도 제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분들 눈치를 보고 이분들도 눈치 보고 하니까 그럼 그게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제부터 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냉면을 사드렸죠. 까매기를 드렸죠. 사실 까매기가 아까웠으면 내가 안 드렸겠죠. 그렇게 잘 팔리는 거네. 네. 아, 이만한 거 이거 한 뭉텅이 다 준 거예요. 네. 먹고 나머지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부터 오픈시키면 이분들이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면 나만 다치는구나. 내가 자존심을 세운다 해서 옆에 분들이 야, 네 자존심이 대단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이거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그리고 남아분들하고 함께 있는 그런 모임이나 직장에 빨리 뛰어들어서 어려워도 같이 막 섞였으면 엄청 빨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달분민들도 웬만하면 우리 대한민국 원래 본토민들하고 빨리 섞여서 놀이 문화도 같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저희 축구 하지 않습니까? 조기 축구 비록 네. 인대는 끊어졌을 인대는 망정. 플러스 골키고 그래서 지금 볼이라도 옷이라도 지켜드리려 다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 아니, 음료수도 지금 골키퍼밖에 못 골키퍼밖에는 못하는데 팀장님은 이제 회복되기 예, 전까지 지금 회복 중입니다. 다리가 조금 많이 안 좋아서 네. 그랬는데 그겁니다. 많이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면서 빨리 같이 섞여서 오픈해서 하면 도와주는 분들이 엄청 많고 이해해주면 내 이 일터의 환경이 확 바뀌더라고요. 탈북자라는 거 밝히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 금방 나오세요. 예, 금방 나오고 예. 그리고 내 모습이 좀 밝아야 되죠. 밝고 오픈하고 그리고 조금 손을 내밀면 꽉 잡아 주셔서 놓질 않아요. 한 번 잡은 건 안 놓죠. 근데 그렇다고 배웅망덕하거나 이렇게 뭐랄까 버릇없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러면 무리하거나 이런 건 안 무리한 되고. 요구도 할 때 있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그리고 오픈해. 그 손해 볼 건 없고 자존심은 절대 필요 없고 일단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는 뭐 많이 생각은 했지만 네. 정리한 건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뭐 부동산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네. 부동산 말만 들어도 저는 남한에서 지금 집 샀거든요. 샀는데 14년도에 샀는데 네. 그때 2억 8천에 샀는데 지금 3억 5천이 된 거예요. 이야, 많이 3년 만에 네. 1,200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나서 자랐으면 부동산 투기해서 빌딩을 10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재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다 제껴놓고 지금 하는 일을 전공으로 하는 건데 왜 여기서 터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문화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실제 10년 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나 또 이렇게 원리,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도 아니까 이걸 그대로 체현한 걸 갖다가 북한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그분들이 뭐 요구하는 정도로 봐서 우리 제 경험을 이렇게 해서 복지센터라든지 또 저 사회와 장애인과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이걸 지금 네트워크 또 서비스망 이거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 생각 중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분들로 해서 한번 뭐 단체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북한에서 부동산 사서 이제 신망의 복지재단 북한판 이런 거를 네. 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건 진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오늘 그 본인 얘기 이제 쭉 털어놓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렸죠. 네. 그래서 저는 떨어도 많이 떨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표가 전혀 안 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 탈탈탈 베나 TV 네.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을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네. 아직 진짜 제 이야기는 10%도 안 나왔습니다. 더 모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네. 진짜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제 소견을 밝혀보기는 베나TV가 탈탈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이런 데 잘 처음이신 거죠? 처음 이렇게 하는 것만큼 기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맞게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들도 편안하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죠. 어떤 게 아쉬우신가요? 제가 남한에 와서 정착한 이야기 이게 너무 짧습니다. 북한에서 네. 고생하던 이야기는 좀 적고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10년짜리 이야기를 다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시죠? 저희가 그러면 기회가 되면 더 모셔서 요 자세한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탈북자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팀이 있잖아요. 탈북 선후배라고 그 프로그램은 혹시 아시나요? 거기는 뭐 탈북 1년차, 3년차, 5년차, 9년차 해가지고 이 탈북 선배들이 탈북 후배들한테 요런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자기 체험을 얘기해주는 프로인데 거기 나오셔도 되고 한번 많이 고민해보고 이만큼 좋은 TV라 그러면 할 용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저기 그게 좋아요. 네. 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질문이 없고 그쪽 대본 없이 대본 아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편안한 환경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전주현 선생님 모시고 나온 최선영 씨 네. 어떠셨습니까? 강사님하고 이제 강사님의 정착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뭐 같이 다닌다고 해도 강의만 끝나면 또 헤어지고 하니까 너무 열심히 사셨다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나도 시작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 8월 이제 우리 가까워지 않습니까? 우리 베나TV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더운 날씨지만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 사이로 길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탈탈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령 씨는 최서령 편이 더 재밌었어요? 최수양 편이 더 편했어요? 이번에 수영이 것도 댓글 막 보니까 너무 그럼 강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작은 강연할 때는 사실 그 장병들의 기준에서 안보 강연이니까 국방부 네. 장병들한테 그럼 막 소리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세요? 많이 상상이 안 되는데. 엄청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시죠.